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기 맞은 거거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점심을 냉면집에서 먹었는데, 박분자 진주냉면집에서. 여직원을 같이 나왔더라고요. 증인 세우려고. 밥을 거의 다 먹는데 특강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난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충 하면 제 업무 얘기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그 김영 위원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11년도에 도에서 인사국장을 하는데 어느 날 저분이 찾아오셨어요. 자, 수원시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제 상면을 한 건데 그 시군의 노조위원장이 도청의 인사담당 국장을 찾아온 것도 처음이고 찾아올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수원시에 너무 도청 출신 과장들이 너무 많다, 사무관들이. 그러니 이번 인사 때는 도청에서 한 명을 내려보내지 말아라. 우리 수원시에서 승진할 수 있게.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시장 군수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노조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이 친구가 간단치 않은 내용을 갖고 있구나. 또 제가 94년도에 장안구 시민과장을 했어요. 운동장에 왜 사무실 있을 때 이상용 시장님 계실 때. 그때 비서했던 친구가 지금 구청장 하고 있어요. 이병규인가?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부지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짜 한 명을 안 내보냈어요. 안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저도 김영우 위원장한테 체면에 섰고 김영우 위원장도 올라가서 얘기한 게 들어졌으니까 이제 체면에 쓴 거죠. 상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한학도 많이 알고 뭐 철학 박사인데다가 그 나이는 저보다 좀 아래지만 인생의 깊이나 넓이가 저보다 훨씬 깊고 넓고 또 박식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류하면서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은 사기 맞았다 그러지만 그래도 김영희 위원장이 저보고 특강해달라는 거는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여기 동아리에게 도움이 되는 뭐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4시 반쯤에 친구놈이 전화했습니다. 야, 승패야, 날구지 하자. 여기 날구지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그래서, 참 솔깃했는데, 전화 끝나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 시와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 꿈 넘어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제가 타이틀로 그냥 한 거고요. 문학과 인생살이, 무슨 철학 그런 거는 제가 그만큼 깊이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문학과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왜 글을 쓰게 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냥 소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산이고요. 초등학교 사진이 지저보니까 딱 한 장 있더라고요. 보면 왼쪽에 있죠. 비행기 촌스럽게 딱 메고. 저는 이게 태어나서 머리를 길러본 게 군대 제대하고 처음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우리 육남매인데 가난하니까 머리를 빡빡 깎아줍니다. 그래야 이발료가 덜 들죠. 그러니까 계속 빡빡 깎고 다녔죠. 고등학교 했죠. 뭐 면석에 잠깐 하다 군대 가서 또 빡빡 깎았죠. 제대하고선 이제 머리 길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딱 하나인데 이렇게 접혀가지고 가운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광주시에서 국장했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오셨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송아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형 그때 이제 한양공고를 아버님이 맞이라고 보냈고 우리 밑에 여동생 둘이 있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때는 수업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집이 못 사는 거 아니까 소래도 키워서 중학교를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3살인데 13살한테 아버님이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아무 생각 없다가 중학교 못 가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키웠죠. 중학교를 갑니다. 가서 3학년 동안 1년에 한 마리씩 3마리를 더 키웠습니다. 4마리 키운 거죠. 송아지를 가져오면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년 키웁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10만 원을 소준이한테 먼저 주고 2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걸 또 다시 반을 소준이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4마리를 키웠고요.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고등학교 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버지가. 형은 그때 이제 서울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떨어져갖고 대학교를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형이. 근데 이제 아버님 생각에는 농사 지을 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둘째니까 농사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에 이 고등학교는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게 죄다,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걸로 마음을 굳히고 이제 있는데 3월 달쯤에 시골에서 옛날에 뗄나무 했댔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한 짐 지고 집으로 오다 보면 어쩌다가 이제 고등학교 간 동창들이 이렇게 곤잠에서 도척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마주치거든요. 이렇게 봐요,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뭐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두런두런 걸어오면 지게를 뗄나무 지게를 딱 세워놓고 뚝방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런두런 지나가요. 그럼 다시 이제 집에 오는데 그게 밥맛이 없죠. 그냥 이불 속에 들어서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강식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끔 오세요. 아버님하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고등학교 보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암만 엿들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얘기를 안 해도 왜 왔는지 알고 선생님도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아버님이 내가 왜 와서 술 먹는지를 아는 거죠. 서로 이제 4월 말쯤 돼서 아버님이 야, 너 고등학교 가고 싶냐?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소리를 열뜻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고등학교 보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지금 보낼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공부나 못해야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왜 안 보내냐 다투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차라리 공부나 못했으면 두 분이 싸울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 책 낸 거의 제목이 공부 못하는 게 효도야. 그렇게 낸 책을 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공부 못하는 게 효도야? 내용을 모르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4월 말에 가고 싶냐니까 얼른 가고 싶다고 그랬죠. 와 좋은 게 교복에다가 빠지만 그때 가르치면 되거든요. 모자하고. 근데 대신 조건이 있죠. 학교 끝나면 농사일 도우는 걸로. 당연한 거죠. 책이 없어요, 책이. 야, 그래서 노트를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기말고사. 방학 전에 1학기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보는데 노트 한 걸로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법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대익 담임 선생님이 2학기 책을 저한테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저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나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문해 콩쿠르이 떴어요. 공모가. 학교에 다 이제 방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3 때 그 국어 선생님이 경희대학교 저 백일장에서 장원해서 조병화 그 선생님 시인이 물리대학과 대학장 할 때 장원을 해갖고 경희대학교 국어문학에 특채로 들어간 선생님이 우리 마침 국어 선생님이 김경희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중3 때 장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거 한번 해봐라. 우리는 중고등학교가 지금 광주는 곤자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운동을 요새 한참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냈는데 이게 덜커덕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특전이 뭐가 있냐면 입학금 면제, 1학기 등록금 면제, 국어 국문학과에 한해서 특별전형 입학이죠. 조국이 딸보다 나은 거죠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골 촌놈이 이게 냈는데 장원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시상식 끝나고 형이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면석이 할 때인데 와서 제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우리 사진기가 없어요. 사진 한 방 못 찍은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왔는데 교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전화했는데 이게 이제 고3이 됐어요. 그냥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사촌 형이 야, 너 뭐 고등학교도 어렵게 갔는데 대학은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우리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보내라. 왜냐면 경기도 광주 곤자면서 광주읍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학교로서도.
대주겠다는데 그 등록금만 대진 뭐야. 하숙비가 들잖아요. 자취해도 뭐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같이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2학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군대 갔자면 5점씩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요. 저는 안 갔다 와서. 근데 우리 집에 방이 이제 안방이 있고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둘은 이쪽에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자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이렇게 교실 하나를 불을 밝혀줍니다. 12시까지. 죽으라고 했죠. 죽으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만 18세기니까 제가 3월 4일생이니까 딱 만 18세가 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 야, 엄마. 너 2학기도 아직 안 배웠잖아. 그리고 군대 갔던 도 없잖아. 희표처럼, 우리 사촌형처럼. 희표형은 그때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던 가점도 없이 내가 어떻게 붙느냐. 돈지랄하지 말고. 우리 아버님 표현이 돈지랄하지 말고 그냥 국으로 일이나 해.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참 그때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인 줄 내가 미처 상상도 못한 거죠. 왜 하룻밤 와서 자야 되니까. 요 수원북정학교 앞에 수원북정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앞에 흐름한 여관방을 얻어갖고 희평하고 나하고 이제 잤죠. 근데 희평은 자는데 나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눈이 퉁퉁 배갖고 했는데 이게 붙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선생님들은 자꾸 대학 가라 그러고 아버님은 못 보내 형편이고 부모님은. 근데 12월 말에 이제 11월 달에 군청에서 저게 옵니다. 통지서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수습하고 2월 1일자로 발령을 내줄 테니 출근해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상고 출신이니까 계산을 잘합니다. 도저히 나를 대학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부모님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부모님, 아버지, 나 그냥 대학은 나중에도 갈 수 있는데 우리 형편이 그러니 공무원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고 갔다 오더니 술이 얼쩡했고, 야, 미안하다. 어떡하냐. 그 다음날 저를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동대문 시장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왜냐면 출근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옷이 없어요. 제가 입고 출근하는 옷이.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잠바 2개, 기지바지 하나에다가 골덴 바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거 사주셔가지고 출근을 했죠. 출근해가지고 공무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면사무소 있을 때. 곤잠이죠. 예. 그 실천 면사무소가 지금 곤잠 읍사무소로 바뀌었는데 그 읍면대항 축구 대회 할 때 이제 축구 선수로 뛴 거죠. 이제 요거 야외 간 거고 군대 시절에 이렇게 생겼죠. 이제 제대를 79년도 7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아니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34개월 일주를 고생했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공무원을 들어갔고 행정계 3석에 3석. 근데 나를 이제 부려먹으려고 병사계가 내무과에 있어요. 근데 행정계 일이 많으니까 내무과는 그 증명검사 빼고는 그렇게 바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우리 형이 일 도와주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발령을 냈는데 좀 한 일주일 좀 쉬게 하든지 하루 쉬고 그냥 바로 복직을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면석에 들어갈 때도 화제인데 끝나고 나서 군청에 복직할 때도 그때 걔가 쟤야 이제 이런 거죠. 이 흑백 사진인데 공보실에 그때 같이 있을 때. 이제 공치할 때죠. 이제 시군대항 그 축구 시합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이제 있었죠. 하루 쉬고서 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도 공무원이고 둘째 여동생도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촌형 아까 희표형 저하고 볼 때는 희표형이 떨어져갖고 5개월 뒤에 다시 시험을 받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넷이서 다니는 거예요. 넷이서 군청회를. 근데 형이 근데 형이 이제 제가 이제 승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한 5, 6개월 먼저 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야 승표야 희표는 결혼도 했고 너는 아직 총각이고 그러니까 승진 자리를 양보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러죠. 그랬는데 12개월 동안 승진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형이. 근데 나도, 야, 이거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형이 그때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야, 넌 둘째니까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도청 전입시험인데 한번 볼래? 형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전입 응시표를 내놓고, 응시원서를 내놓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분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행정법, 헌법, 일반상식, 국사. 그런데 행정법, 헌법을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간신히. 나중에 제가 도청에 왔다가 한 3년 만에 인사계를 갔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붙었지? 그걸 찾아봤어요. 서고에 가서. 12명 뽑는데 11번째로 간신히 붙었더라고요. 12명 뽑는데. 붙은 게 신통한 거죠. 붙은 게. 그래서 김용래 지사한테 발령장을 받습니다. 여기 보이죠? 도청으로 전입 와갖고 공보관실에 이제 글을 쓴다고 맨날 불려다닌다가 공보관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쓰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가서 글 쓰는 걸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쯤 아마 잘 됐으면 뭐 기자를 했거나 아니면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씁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야, 그 도월 선생이 요새 책을 썼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농담을 했어요. 야, 도월 선생이 그 나무목자가 둘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도월 한문을 쓰면. 근데 왜 내용내를 내지? 저는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안 쓰고요.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수필도. 근데 그게 좀 독특한 거죠. 여태까지 책을 낸 그 사람 중에서 수필집을 냈는데 그랬습니다. 김영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냉면을 먹었거든요. 무지 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구어체로 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2013년도에 책 낸 게 꽃길에 서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세종도서 우수소서에 뽑힌다. 정부에서 뽑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3,900권을 사가지고 정부의 도서관에 뿌려주거든요.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 출판사에서, 한울출판사에서 자기네 출판사가 3년 만에 처음 그게 됐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죠. 야, 이 사람 글은 처음 봐. 이런 채가 없어. 그러니까 스승의 채를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하면요. 아, 이건 누구 제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아, 이건 누구? 아, 이건 조병화? 이거는 뭐 이태극 박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이 새끼는 뭐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본류가 전혀 없는 근본이 없는 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어느 날 신춘문예 당선이 됩니다. 87년도에 85년도에 이제 공보실에 또 불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라는 걸 쓰고 있는데 87년도에 경일일보가 첫 번째로다가 신춘문예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야, 요거 봐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겸 한번 해보자. 그 냈는데 이게 놀랍게도 최종 2명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되겠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광교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가봤겠지만 전 수백 번 갔어요. 수백 번.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일찍 갔다가 집에 와서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토끼제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나는 이렇게 떠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조용히 떠 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보면 휙 갔다가 서 있다가 슉 가고 그래요. 진짜 용이 꿈틀꿈틀대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구름하고 다르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새벽 숲길에서 이런 거를 써가지고 냈는데 이게 당선이 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죽으라 하면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경일보 가서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상금을 3달치 보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한 30만 원쯤 탈 텐데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세금 떼고 뭐 한 90만 원쯤 받은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만 원을 띄어서 부모님 이제 이거 끝나고 봉투 만들어 가지고 소고기 사 가지고, 그때 소고기는 뭐 우리 동네에서 먹는 자체가 귀하거든요. 갔는데 아버님이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문이 났어요. 시골 노인네라 신문은 안 보시는데 군청에서 이제 이게 형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갔더니 훅 나가버리셔요. 그 이제 어머님이 돈 드리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녁 먹고 났는데 아니 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는데 한 8시 넘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돼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손을 붙잡고 막 우십니다. 그래서 아씨 그랬더니 엄마가 아 왜 좋은 날 우냐 그랬더니 아 이 새끼는 말이야 대학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다고. 야 미안하다 그러고 우는데 내가 그때 아 참 이거 생각이 짧았구나. 난 자랑회를 놓은 건데 아버님은 속삭고 얘기해. 이 시를 보면요. 그때 너무 이렇게 뭐 담백하고 아주 신선하죠. 풋풋하고. 이게 보면 굉장히 풋풋합니다. 뭐 무지갯빛 새살이 돋고 막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저거 했다고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남들은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랬죠. 여보 이게 누구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너를 위해 살고 싶다, 너를 위해 죽고 싶다. 이게 이 표현이 제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쓴 거 맞아 그러는 술 먹고 썼을 겁니다 이게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과천 파주부 시장할 때 파주시청 건물에 이인재 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이렇게 걸개로 시화를 걸어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조병화 시인, 박재삼 시인 쭉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이인재 시장이 부시장님 시 한 번 쓰세요. 아니 제가 어딜 그래? 아니 신춘문예 당선되고 그랬는데 그때 쓴 게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인재 시장이 이경재 한의사 이경재 친형이에요, 친형. 그 이인재 시장 집안이 유명한 집안입니다. 아버님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고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머리 좋습니다. 이경재 말하는 거 보세요. 근데 언젠가 한번 형이 나왔는데 이인재 시장 동생보다 더 웃겨요. 아주 입담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2017년 4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실렸죠. 그래서 이게 그때 저는 몰랐는데 카페, 블로그 이런 데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꽃비라는 시집을 하나 내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약간 건방져지죠. 여기 보면 뭐 잘 안 넘는데 한정 구름 벗삼아 뭐 사이에 뜰을 밝히면 뭐 이런 막 이렇게 좀 뭘까 좀 점잖 떨고 뭐 이렇게 좀 무게감을 잡으려는 이런 시가 나오죠. 그래서 꼴값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도쯤에 시의 향기라는 거 이것도 어떤 신문에 난 건데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예순이 넘으니까요 깊이가 있죠. 깊이가. 뭐 간밤에 내린 눈을 눈 비비며 쓸고 났더니 뒤를 돌아보기 전에 눈이 다시 내린다. 그러니까 쓸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하고 먼 하늘만 바라본다. 이런 거죠. 맨 끝에 마음은 눈발 헤치며 스스로 길을 간다. 이게 이제 인생의 깊이는 뭐 뒤에 두 분 어르신도 이제 인데 이 경륜이나 인생의 깊이는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도 모르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를 우리 김혜영 위원장은 쉽게 얘기하면 나이에 비해서 엄청 경륜 있게, 경륜 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도에 현대 시조가 2017년도에 100년이 됐어요. 현대 시조가. 그때 100인을 선정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60번째 뽑혔죠. 그래서 이 책을 문광부에서 현대시인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작가들한테는 원고료 안 받고 출판 비용 안 받고 대신 책으로 200권씩 주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난 게 꽃비죠.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 공무원을 하다 보면 뭐 김영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85년도 공보실 가갖고 88년도 5월까지 거의 3년을 보도자료를 썼어요. 얼만큼 잘 썼냐? 제가 보도자료를 썼는데 그거를 여직원이 타이핑을 해요. 지금은 다 타이핑 누구나 하지만 그때는 제가 연필을 끄적끄적 해갖고 넘기면 여직원이 막 쳐가지고 기자실에 이제 복사해갖고 넘겨요. 근데 이 기자들이요, 진짜 모르겠어요. 수원시청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도청 출입 기자인데 타이핑한 게 토시가 하나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위에 보도를 지우고 자기 이름 써갖고 보내갖고 토시 틀린 게 그냥 신문에 그냥 나. 그러면은 자기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홍주사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야단 맞았잖아. 아니 그걸 자기가 읽어보고 한번 이렇게 좀 고치고 그래야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야, 참 세상에 별일 다 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이거를 자료를 갖다가 보도를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봉급을 30만 원 받고 지들은 그냥 온 거 이름만 써가지고 넘기는데 봉급을 나보다 더 받는 거죠. 나중에 경일보에 있다 경기일보의 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그때 제일 좋아했어요. 신창기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야, 너 때문에 나도 산다. 이 특집면을 내려면요, 이렇게 전판 밑에 이제 광고 빼놓고 내려면 그 하룻밤을 여관에서 한 서너 시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같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특집. 그러면은 왜 좋냐면 저는 계속 보도자료를 쓰고 간보회에 보도자료를 쓰는 사람은 주사보인데 그때 주사보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지사가 뭔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제대로 쓰거든요. 들어가서 주사보가 앉아있는 거 저 끝자락에. 그러니까 정확하지. 그러니까 기자가 쓰는 것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집 내고 그러는 거는. 사표 씁시다. 그랬더니 야, 너 먹고 살고 있냐? 먹고 살고 있으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이씨, 알았어 그래. 써가지고 이제 기획관리실장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 들어가더니 사표를 왜 써? 그래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랬더니 알았어, 두고 가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나중에 수원시장도 그 전에 수원시장도 했던 백서연 부지사가 이상하거든. 이게 저런 보도자료를 계장이나 실무자 선에서 썼다는 게 자기가 이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잖아요.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 이게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랍에 넣어두고 누굴 부르냐? 조사계장을 부릅니다. 조사계장. 조사계장이 나중에 우리 김영철 구청장이 수원의 구청장을 했죠. 권성구청장. 조사계장을 불러갖고 이거 조사 한번 해봐. 뭐가 진실인지.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없어진 관계 그 원천저수지 용궁회관 있는데 거기서 오리배 빌려서 오리배도 타고 술도 먹고 관계산도 가고 근데 하루가요. 일을 하면 금방 가거든요. 금방 점심 때고 그런데 이렇게 사표 내고 왔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 저녁 먹고 술도 먹고 들어가면 집사람이 여보 왜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근데 3일째 저녁 때 되는데 어떻게 수도 먹고 연락이 옵니다. 부지사가 내일 아침에 들어오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조사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영통 어디 사는데 우리 그 타이핑하던 여직원이 그때 육군 대위하고 결혼했는데 이정렬하고 여기 어디 살아요. 연락은 못 해봤는데 그 친구가 조사계장이 이제 하고 조사계팀이 자꾸 물으니까 다른 건 찢어버리는데 이상한 거거든. 4줄이 달렸는데 이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랍에 놓았어요. 조사계장 이제 한테 3일째 되는 날 간 거야. 계장님, 사실은 우리 차석이 쓴 게 여기까지고요. 요거를 누가 다뤘는데 이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두게 생겼거든, 계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억울했구나, 뭔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줬는데 보니까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계장님이 이거 누구시 이제 수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사가 부르죠. 당신이 맞다고. 그리고선 우리한테 연락 온 거예요. 갔더니 사표 푹 찢어버리면서 이 사람들 말에 가서 일해. 무슨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조사 다 했으니까 실도는 하고 그래서 반론을 받습니다. 죽다 사는 거지. 그때 아들 7살인데 81년생 미치겠더라고요. 집사람이 요번에 그 우리 사형제 낸 책 보고 알았어요. 여보, 당신 그때 사표 냈었어? 몰라. 그 얘기를 하면 난리 나죠. 시골의 부모님은 또 어쩔 거예요. 아들 7살인데 집사람 죽죠. 말 안 하길 잘한 거죠. 근데 결국은 3년 만에 반려가 되니까 다행이죠. 사표가 반려됐는데 막 찢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근데 우리 계장님도 그냥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동무 비슷하게 하고 나왔어요.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오니까 직원들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야.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걔들 한 거 아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등 두들겨주고 막 그랬는데 그냥 한참 울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차석 이런 사람들이 술 사준다 그래갖고 술 먹고 좋으니까 웃다가 또 울다가 생쇼를 낸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런 소문이 납니다. 야, 홍승표 그 새끼 그게 그랬대. 그거 괜찮은 놈 아니야? 지가 한 것도 아니고 사표 썼대. 나는 모르는 건데 그게 소문이 이제 도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뭐 생각에 야, 이게 사표를 써갖고 마음고생을 한 3-4일 했지만 이게 밝혀지니까 후련하고 내가 이걸 기획관리실장 했다고 일렀어도 쓴 건 내가 썼잖아요. 저 밑에 거. 좀 비열한 놈이 됐을 텐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공직자를 39년 5개월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보약이 된 거죠. 진짜 그때 진짜 어떤 그 인생의 변곡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임사민 지사가 이제 88년도 오셔가지고 수행비서를 고릅니다. 수행비서가 감사하게 차석으로 갑니다. 여기 수원시장 출마했던 심재인 선배가 너무 난 비서실은 체질이 아니라 갖고 글로 가니까 김창규 씨가 내금 비서 수행비서를 고르는데 제가 맨 끝자락에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후보로. 그런데 저는 안 될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안경을 쓰면요. 수행비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 아시겠지만 여름에 차에서 차가운 데 있다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김이 서리죠. 겨울에 마찬가지예요. 뜨뜻한 텐데 차에 있다가 나가면 그러니까 지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경 쓴 건 아주 큰 결점이죠. 그런데 제가 수행비서로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민삼 인사한테 여쭤봤어요. 지사님,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지목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양반이 이게 병신이잖아. 내가 빈신이냐? 나도 막 생각 있는 놈이야. 내가 기자들을 실국장들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떠냐. 근데 제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서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사님, 이런 놈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가 총대를 메고 사표 썼는데 일체 얘기를 안 했다. 지사님이실 수행비서는 입도 무거워야 된다. 입도 무거워야 된다. 그런 놈이 좋다. 실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안경 쓰고 수행비서가 됩니다. 최초로. 근데 된 건 좋았는데 그때 수행비서로 가가지고 5분을 쪼르르 모시게 됩니다. 임사빈, 이재창, 윤세달, 심재용, 임경우 지사까지. 왜냐하면 사무관이 돼야 시군에 나갈 수 있는데 비서실장이 계속 바뀌니까 이제 임사빈 지사가 후임 이재창 지사한테 그 새끼는 괜찮아, 쓸만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쓴 거고요.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여기 수원시 장안구에 시민과장을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임창래 지사 때 2번을 다시 또 불려 올라갑니다. 그 민선이 됐는데 관선시대 때 비서실을 오래 있던 이무기 같은 놈이 있는데 데려다가 비서실 틀을 잡아라. 그래서 임창래 지사 모시고 났는데 공무원이 끝났잖아요. 용인 부시장을 2013년대 명예퇴직을 하고서 쉬고 있는데 그 남경필 당선자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비서실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비서실장 여러분 뭐 직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지만 4급의 서기관. 근데 저는
그 명퇴할 때 관리관을 했거든요. 1급을 했거든요. 근데 1급하고 4급하고 월급이 거의 뭐 3분의 2급뿐이 안 나고 일단 1급 명퇴한 사람이 4급직위로 다시 간다는 게 조금 그렇죠. 모양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집사람은 극급 반대인데 이 경일보에 이제 동생이 편집국장하다 지금 상무를 하고 있는데 정표가 형 그거 아니다. 민선 비서실장은 직급은 비록 서기관이지만 영역이 넓다. 그거는 그냥 도와드려라. 이영춘 SBS 본부장이 저 4년 정도 아래지만 하루는 찾아왔는데 형 남지사 좀 도와줘. 그 머리 좋고 그런데 그 공직을 아는 사람이 없어. 보좌관 이런 사람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 이걸 어떡하지 이러는데 노조위원장하고 노조 임원들이 찾아옵니다. 선배님 진짜 아니 곱고 더럽고 뭐 그럴 일도 많겠지만 맡아주십시오. 비서실이 몽땅 여직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 비빈다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 그래? 이 못 맞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제가 명예퇴직을 했잖아요. 2년 6개월 앞두고 30개월이죠. 그러니까. 그럼 한 달에 명퇴금이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반납해야 돼요. 왜? 공무원을 명예퇴직해서 200만 원씩 준 거잖아요. 6천만 원을. 근데 공무원을 다시 들어왔으니까 명예퇴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연금도 또 300 몇십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줘. 그래서 54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얼마 탔냐? 350만 원 탔어요. 석유관이니까. 별정지. 그래도 난 그때 잘했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남지사가 저 손 붙잡고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 얘기를 했으면 내가 사비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한 몫에 주면 되는데 그걸 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고맙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하면서 진짜 그 가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지사님이 그래, 남지사님이. 아니, 실장님은 왜 나한테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국장이나 과장은 저 지사님한테 안 된다는 소리 못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승진도 해야 되고 막 영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영전 낼 일이 없잖아요. 쫓겨나가면 그냥 그게 더 편한 거고요. 진짜 아닙니다 소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임창열 지사님이 저를 비서실에 갔다가 다시 서울 사무총장에 갔다가 다시 끓인 게 아니래 소리 한 놈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중부일보 김만구라고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칼럼을 썼습니다. 왕실장이라고 한다. 그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장을 왕실장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크다 이거죠. 자리에 비해서 너무 이제 큰 놈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맨 밑에 이게 팩트죠. 19년 동안 국회에 있었지만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렸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속으로 들었죠. 이건 참 특이한 경험을 한 건데 공무원을 그만뒀다 다시 들어간 사람은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직급도 한참 낮춰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거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형 밑에서 행정계 여직원이었는데 같은 군청에 제가 도청에 오는 바람에 현임시 맞고 오는 바람에 그때 아들 1살인데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길이 좋아서지만 그때는 성남으로서 성남에서 과천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게 했는데 내가 한 3, 4개월 전에 아니 3, 4년 전에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기억나? 까불지 마라 했더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주부 시작을 했는데 집사람이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그래서 아 이거 바람 좀 쐬고 와라. 30만 원을 줬어요.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때 2010년도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글쎄 냉장고 위에 냉동실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는 날 일부러 늦게 들어가면서 같은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놨죠. 웃기지 마라 써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까불지 마라 이런 겁니다.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포 조심,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마누라 찾지 말고 라면 끓여 먹으라. 이게 이제 집사람 캠프 그리프스 가서 이제 군복 입고서 사진 찍은 건데 웃기지 마라가 더 웃기죠.
웃음이 절로 나오죠. 기가 막히게 좋다. 지퍼 안 내리면 오줌 어디다 쌉니까? 마늘 없으니까 천국에다 라면 좋아하네. 짜장면 시켜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 한동안 히트 쳤습니다. 제가. 많이 써먹었죠. 2010년도 이후에. 공직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직급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리더입니다. 직급이 주사부든 서기든. 왜냐하면 이 LA 타임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잖아요. 한국에서 공직자가 되는 길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의 몸가짐은 진짜 중요한 거죠. 다르죠. 이런 거죠. 자, 일반인들이 고소업체다 걸렸어. 판돈이 한 100만 원쯤 돼. 그냥 훈방하고 뭐 벌금 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래서 김영희 위원장이 저하고 내가 구청장인데 같이 고소업체가 걸렸다. 그럼 파면이죠, 파면. 다른 거죠, 이거는. 왜? 공직자이기 때문에. 요새 이제 뭐 청문회 뭐 6일날 다시 한다 그랬는데, 자, 장관 후보자가 법을 다뤄야 될, 주관해야 되는 장관 후보자가 위법이 아니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공직자는 주사부든 서기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도덕적으로 과연 저 사람이 흥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리더십의 저거죠. 리더십을 담보하는. 저 사람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릅니까? 저는 보면서 답답한 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실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해 저 점잖은 김영희 위원장이 개 이렇게 뭐 합니까? 리더의 뭐 이것은 뭐 아실 필요 없고요. 늦게 대학을 갔습니다. 과장이 됐는데 2002년도에 과장이 됐는데, 야, 나도 혹시 나중에 민선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고졸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간대학 나오고 경기대학교 대학원을 갔는데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왜 졸업했냐면 아까 이제 잠깐만 얘기했는데, 사무관 공부할 때 신림동 가서 밤새 가지고 3달 동안 헌법, 행정법, 민법 뭐 쭉 배웠잖아요. 행정학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교수보다 더 많은 거 아는 것도 있어요. 이 그 8절지에다가 시험을 보잖아요. 대학교는 주제 이렇게 한 줄 내주고, 다른 사람이 이걸 못 채워요. 90분 동안. 저는 이렇게 넘어가 갖고 한 3분의 1까지 채우거든요. 빨리 쓰거든. 근데 한문도 섞어서 써요. 그 이현성 우리 담당 교수가, 과장님 제발 한문 좀 쓰지 마세요. 자기가 못 읽어. 대학 교수인데 한문을 안 배웠잖아요. 한문을 우리 다민가까지 배우고 안 배웠어요. 그런 거죠. 돌고 돌아서 파주시 부시장을 2009년도에 갑니다. 갔는데 이화선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어이 부시장님 미안한데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특강이 있었는데 재경부 차관하고 만날 일이 생겼다는 거야. 저녁을. 근데 6시 반까지 가려면 특강을 못 하잖아요. 부시장님이 대신 좀 해주시죠. 아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더군다나 2시간을. 근데 한 80명쯤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그래서 이제 중원부원 떠들면서 맨 끝에, 자, 여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런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저거 하는 거죠. 케어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 이웃돕기를 한 달에 100원이라도 하는 사람 손 들어봐. 6명 딱 더 6명.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직렬이면 내 얘기도 안 한다. 사회복지 직렬이, 나는 이론도 이웃돕기를 안 하면서 독지가 하나, 기업 이런 사람한테 불이웃 돕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니네 진짜 언행 불일치다. 이거는. 스스로 나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래야 그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나는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돈 좀 있다고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이웃 돕게 하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과장됐는데 김영미라고 회장이 자기들끼리, 야, 부시장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좀 창피한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월급에서 1%만 떼어갖고 한번 이웃돕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들어갑니다. 시장님, 사회복지직이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 강요하면 안 되니까 설문지를 돌립시다.
그랬더니 의외로 98.3%가 참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돈이 그때 그 파주시 공무원들이 1,150명인데 1,800만 원쯤 됩니다. 그 매월 1,800만 원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LG 필립스가 축구장 6개 크기에 길이 256m, 높이 79m짜리 건물을 증설 신청해 들어왔는데 그 전결이에요. 재전결인데 처리 기간이 60일입니다. 근데 제가 16일 만에 정확하게 허가를 내줍니다. 6월 달에, 5월 달에 온 거 6월 달에. 담당 그 여기 지과장님이시지만 담당 그러니까 그 허가와 관련된 농지, 건축, 뭐 도시, 뭐 산림 죄 불러가지고 저 팀장들을 야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우리 이상 없습니다. 사인해. 너 나가. 넌 내일부터 오지 마. 그 이상 있는 사람 계속 왔다가 16일 만에 딱 전화했어요. 그 한민용 상무라고. 상무님 공문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금요일인데 6월 4일인데 뭔 공문이요? 그래서 그거 결제 났어요. 증서라는 것 같아. 아 벌써요? 그래. 내가 결제했다니까. 내가 기업지원과장한테 들려보낼 테니까 사람 보냈더니 지가 직접 왔어요. 가져갔어. 매주 월요일 날 구본부 회장님이 그룹 사장당 회의를 합니다. 이거 허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구본부 회장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이야? 예, 났습니다. 그럼 누가 담당이 누구야? 예, 저 하민영 대외협력 담당 상무입니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예, 점심이나 저녁 빈 것 좀 한번 찾아봐. 그냥 거의 한 달 전쯤에 점심 빈 게 있는 거죠. 그날 비워놓고 그 상무하고 공장장하고 점심 내가 같이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벌써 이제 7월 달쯤 이제 점심을 먹어요. 전화가 왔어요. 하민영 상무가. 저 부시장님 소주 살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촌질 받았대요. 그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뭐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밥이 얼른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나중에 촌질 주더래요. 얼마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나만 입이냐? 우리 그 관련 팀장 몽땅 기업지원과 몽땅 한 40명 되는데 그랬더니 40명도 좋아요. 영빈관이 있어요. 거기요. LG에. 영빈관 가서 그 공 한번 차고 술 먹고요. 9월 달 됐는데 하민영 상무가 전화가 또 옵니다. 그래서 또 술 먹자고 그랬더니 아니고요. 고맙다고 전화가 왔대. 회장님이요. 그거 고생했다고 상하이 전무 승진시켜서 상하이 공장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 하민영 상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노조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 노조위원장이 금속노련의 전국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가끔 이제 만났어요. 자, 우리가 공무원 평균 저 임금이 3,500 정도 되는데 니네는 6,000 정도 되지 않냐. 그 박봉의 공무원들이 1% 떼갖고 1,800만 원을 이후 돕게 한다. 야, 한 달에 1,800만 원씩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야, 이거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해야 된대. 그랬더니 며칠에 전화 왔어요.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의회 의장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의장님,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사에서 1,800만 원만 세웁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이 공동모금 회장이 그때 이제 경기일보 사장하다 온 신창기 사장님 아니까 올라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공동모금에서도 매월 1,800만 원만 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갖고 매월 5만 원씩을 1,500만 원한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그랬어요. 그게 2010년도 KBS 휴먼대상 지금 없어졌는데 우수상을 받습니다. 김문수 사장님이 열을 엄청 받으신 거예요. 왜 열을 받았냐? 그때 김문수 사장님이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걸 엄청 크게 했거든요. 수백억을 도와줬는데 거긴 장려상이야. 경기도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파주시는 우수상인데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국장이 김창규 씨가 알아봐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런 거다 그랬더니 보고를 드리니까 이런 거죠. 공무원 기업 공동모금의 시청이 한꺼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한 거는 액수는 무지하게 크지만 예상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좋잖아요. 그래서 KBS 가서 이게 상 받는 거죠. 가운데 저죠. 참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지금 저 파주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여기서 박수 한번. 아니요.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때 상 받는 거고요. 제가 저는 이제 1989년도에 그 임사빈 지사를
이제 수행비서 할 때인데 임산비서님이 어느 날 야 저기 사회과장 좀 오라 그래. 그랬더니 왔어. 그랬더니 야 소년소녀과장이 요새 얼마나 되랬더니 뭐 엄청 많더라고요. 난 그렇게 많은 줄 상상도 못했죠. 그러더니 야 그러면 내가 2만 원씩 두 사람만 좀 해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이거 봐라. 나도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다른 공책 같은 거라도 사주셨는데 크레용이 비싸요. 크레용이. 그걸 못 사줘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 거 이제 빌려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얼뜻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관대 갖고 3만 원, 서교관대부터 이제 5만 원씩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누구시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 30년이 넘었대요.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1989년도 6월 3일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누적액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갖고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명예전당이 있대요. 30년 이상 넘은 사람만 사진하고 이렇게 헌액을 해준대요. 거기에 넣어주겠다고 사진 보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지금 후원자가 28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는 사람이. 그 중에 30년 넘은 사람은 지금 저기 전화드린 분 포함해서 87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지금 5만 원 김영희 원자가 소주 한 번 안 먹으면 5만 원 그냥 생기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크레용 못 사들고 갔던 기억으로는 그 5만 원이 지금 소년소녀 과정들한테는 한 달 학용품 값이 드는 거거든요. 소주 먹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난 그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백수인데도요. 한 달에 29만 원 나가요. 적십자협의 3만 원 계속 나가고 있죠. 무슨 그 복지재단에 10만 원 나가는 게 있죠. 그래갖고 29만 원 나가요. 제가 연금 340만 원 타는데 30만 원 없어도 제가 사는데 지장 없죠. 지금 멀쩡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40년을 국가의 녹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월급쟁이 뭐냐 말이야. 돈 아까워서 10,000원 기부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누구한테 기부를 하라고 나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공무원은 그런 생각은 갖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실지죠. 특히 공무원들은 공직자는 이런 걸 해야 진짜 공직자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페널티킥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4년 전에 메시가 페널티킥을 얻는데 그날 메시가 300골을 넣을 수 있는 날이에요. 기자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근데 메시가 안 하고 그 옆에 친구가 수아레스인데 수아레스가 친한 친구인데 그날 요거만 넣으면 헤드트릭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메시는 300골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메시가 600골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친구한테 양보합니다. 저는 죽었다 해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나 지금 300골이다 기자들이 한 200명쯤 와 있는데. 야, 저걸, 그래서 메시가 존경받는 거죠. 호날두하고 메시 그랬는데 메시가 존경받는 이유? 이런 거죠. 배려할 줄 아는. 생각을 해보세요. 300골을 지금 넣을 수 있는 찬스인데 내가 얻은 페널티인데 그걸 호날두한테 탁 넘겨주잖아요. 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선 둘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계속 비교가 되는데 이런 거죠. 호날두 사기치고 날랐잖아요. 메시 보세요. 우리나라 왔을 때 애들을 공 가리키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때 더 놀란 게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눈높이 맞추냐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와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호날두 같이 저렇게 살면은 아무리 공자차고는 뭐합니까? 존경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든 차관이든 주사보든 서기든 공직자는 존경을 받아야지 그 권력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거든요. 권위하고 권력은 다른 거거든요. 권위는 그 자리를 물러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림없어. 옛날에 동네에 일 생기면 찾아가는 동네 어린이 있어요. 물론 이장했거나 뭐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 어르신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물어보죠. 이장하고 같이 가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이 없어졌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김수환 추기경이니 뭐 법정 스님이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선거 때문에 이는 뭐 갈갈이 찢겨가지고요. 존경 많은 어린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희 원장이 페북에 올리면 상대방에서 아니다, 조국이 최고다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거죠. 리더의 측면은 청렴인 거죠. 저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됐더니 거기는 방을 따로 주더라고요. 이제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사과가 별도로 생겼지만 그러니까 야 이거 없애라. 왜 무슨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문을 닫아놓고 사냐.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거죠. 자, 문을 열어놓으니까 좋은 게 이게 제가 용인 부시장 할 때 그 부시장 응접실을 도의원 상담실로 내줬어요. 아, 손님 그냥 내 자리에서 만나면 되지. 무슨 놈의 부시장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응접실을 따로 씁니까? 도의원 상담실로 내줬죠.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문 열어놓으면 세 가지가 좋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밖에서 이렇게 결제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가끔 오니까 딴짓을 못하죠. 쉽게 하면 농땡이를 못 피죠. 신문 보거나 뭐 야동을 못 본다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수해복구가 매년 비슷해요. 우리 지과장님 이제 아마 실감나시. 그러면은 거의 똑같아요. 금액만 바꿔가지고 결제가 이렇게 올라요. 전자결제가. 근데 지금 2019년도인데 2017년 이렇게 올라와요. 안 본 거지. 근데 그게 계장 거쳐서 과장 거쳐서 국장 거쳐서 가져오는데 아무도 본 놈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결제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내가 이제 부르죠. 이게 몇 년도에서 나가? 아,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 나간 거죠. 그것도 예비비로 나가는 거예요. 급해서요. 야, 근데 이 위에 봐봐. 깜짝 놀라죠. 근데 그거를 이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결제하는 사람들이. 근데 야, 이 새끼야 욕 나가고 이거 씨가 일이라고 그냥 확 그냥 이러면은 30분도 안 돼서 야, 홍승표 그 새끼 되게 까졌어 부시장한테. 아직 개박살 났다? 몰라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래. 그럼 병신 되잖아요. 근데 야, 이거 고쳐와.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 더 잘합니다. 왜? 되게 깨질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고쳐와라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게 그런 거죠. 민원인들도 문이 열려 있고 밖에 공직자들이 있으면 허튼 소리 못 해요. 목소리도 낮아지고. 파주에서 제가 부시장할 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국가 권력기관의 의정부 쪽에 지부장이에요. 뭐 초양땅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조정관을 보낼 테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정철 조정관이 왔어. 민원인을 데리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개발 행위를 하는데 28,000평짜리인데 통일 자유로 주변에 이걸 이제 빨리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빨리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그래 차조정관 이제 뭐 한참 말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민원을 따로 오게 해갖고 봤어요. 이런 거죠. 자, 자유로 가다 보면 앞에 이런 산 있고 뒤에 더 큰 산인데 그 사이에 구릉지가 있는 거죠. 거기다 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건축과장 보고 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저쪽 뒤에 산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스카이라인을. 그랬더니 이제 그 기계가 뭐 이게 있더라고요 컴퓨터에. 그랬더니 한 3개 층이나 4개 층만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들으셨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의정부에 계신 높은 분한테 전화했어요. 저 부시장인데요. 민원 되신 분하고 차조정관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큰 하자는 없는데 그 가시권은 스카이라인은 좀 안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층만 줄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면적도 한 3,000평이 줄어든 거죠. 3,000평이 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길 직접 나가셨냐고. 그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허가를 나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나갔고 그 친구가 찾아옵니다. 40대 중반이죠. 이 친구가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아 놔둬라. 열어 놔둬. 이래서 이제 결국 열었는데 고맙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팀장 셋이 아침에 차 한 잔 주세요로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아니 저기 이웃 누구 아시죠? 이웃 누구 누군데? 그저께 무슨 개발을 행위하게 뭐 25,000평짜리 맡아갔다면서.
그 친구가 우리 동창이에요. 문산중고. 근데 어저께 4시에 술 먹는데요. 술 한 병 반쯤 먹었는데 갑자기 부시장 욕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병신 새끼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갖고 허가가 빨리 내서 고마웠고 백화점이 없잖아요. 파주에. 일산 나가서 백화점 상품권을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주려는데 이 새끼가 문을 안 닫아갖고 못 죽대는 거죠. 내가 그 소리는 그냥 여기 한 뻐그네요. 딱 뭐 맞은 것 같아. 아니 주지도 못한 놈이 그거 얘기할 정도면 줬어 봐요. 그냥 동네 방방 먹고 떠돌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저 새끼 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부시장 나가는 사람들이 제가요. 취임사를 제가 써줬어요. 계속 내 친한 후배들한테. 취임사를 나보다 빨리 써놓은 놈이 없죠. 시군에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쓰죠. 주고 대만 조건 문 열어놓고 지내라. 그래서 제 후배들이 문 열어놓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주 허나버게 그냥. 이거 이제 관광공사 할 때인데 이렇게 열어놓고 지냈어요. 이제 이게 일할 때 그거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공정하게 하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하고 자기관리 잘하면요. 늘 당당하죠. 뭐 꺼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죠. 저 친구는 틀림없는 친구야. 이런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공직을 자꾸 하려니까 그게 난 이제 못마땅한 거죠. 진짜. 자기관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고향 광주에 후배놈이 자기 처남한테 일거리를 몰아줬어요. 담당 국장인데 구리에 사업체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입찰이 들어와도 처남 거는 하면 안 돼요. 몰아주니까 투소가 들어갔죠. 그 국무총리실 암해감사반에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한 40일 만에 결국 옷 벗었는데 이런 거죠. 세상에요. 국무총리 암해감사반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별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을 일찍 해.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싹 갈아입고 나오는 거야. 추적을 하는 거죠. 서울 가서 저녁 얻어먹고 바로 옆방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봉투 받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결국 옷 벗었거든요. 자기 관리는요, 사무관쯤 여기 이제 계시지만 수원은 아마 국장급 이상은 그럴 거예요. 지과장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시골은 조그만 데는 사무관이 딱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홍승표 사무관 딱 카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과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연필로 적어놔요. 홍승표 언제 누구하고 저녁 뭐 이런 소문이 있음. 그냥 적어놔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갖고 뭐 범죄의 전쟁 선포 공직자도 해요. 그러면 저거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정보과 형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카드 쭉 뽑아요. 제일 많이 적힌 놈. 그거 일주일만 쫓아다니면요.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되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맨날 4시 되면 아마서 오늘 누구하고 술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자, 이제 행정 뭐 관심 별로 없을 테지만 그냥 잠깐 넘어가. 이게 창피하게도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집도 이거보다 깨끗해요. 요거는 여기 수원 영통입니다. 저 영통구청 지나서. 근데 제가 파주 있을 때 이런 걸 했죠.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하고 해죠. 네. 군부대도 했습니다. 군부대도. 요거 예쁘죠. 요 돛담배처럼 된 거. 이게 매뉴얼을 했어요. 그래갖고 조례를 아직 만들어가지고 간판 교체하는 업주한테 50%를 지원을 해줬어요. 시비로다가. 파주는 지금도 어느 동네 가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군부대도 해줬죠. 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요게 압권이죠. 여민각 옆에 소문난 모신탕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시의원 한 분이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 저하고. 그래서 의원님, 마침 또 도시분과위원이라서, 창피하게 이게 뭐냐. 이게 88 올림픽 할 때 브리지도 바르도 뭐 이런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들이 개 잡아먹는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이냐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신탕이 개인 줄 알아. 한글을 몰라도. 이게 창피하잖아요. 여민각 그 행궁관장 앞에.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시장님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짜투리 시간에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용인 부시장할 때거든. 자치행정국장 할 때 부시장 협의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거든. 시장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 바뀝니다. 소문 난지. 훨씬 낫잖아요, 보기도. 근데 아니, 시의원에서 안 된 게 시장에서 될 거면 시의원에도 돼야 되는 거고, 나도 전화했거든요. 구청장이 아니, 부시장님 나한테 전화하시죠. 아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여기 뒤에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내가 석이라면, 요새 신고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고수도 좋아하시네 보네. 근데 이건 좀 심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혜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갔는데 내가 여기 사장이면, 인사하세요. 똥상피 사장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있는 공무원 같으면 생각을 조금만 하면 고수업 좋아하시면 차라리 803으로 바꾸든지 바꾸시죠. 난초로 바꾸든지. 창피한 거죠. 근데 여기가 재개발 들어갔어 지금. 도청 이렇게 큰 내거리 바로 못 미쳐서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안 바뀌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들어간다고 저거 했더라고요. 현수막 쳐놨더라고요. 예? 아니 이건 이제 얘기 드는 거죠.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우리 동탄에 우리 바로 앞에 경남 앞에 이런 정자가 아주 고풍스러운 게 있습니다. 딱 치고 낙관까지 팡 찍어놨죠. 자, 근데 보세요. 화성시청 공무원들이 공원에다가 뭘 똑같이 세워놨냐면 이런 걸 세워놨어요. 반송정. 야, 이게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이게 훨씬 더 고풍스럽고 아니 민간 기업이 하는 것도 이렇게 잘해하는데 옆에 폭포도 있어요. 공무원이 한 게 이래 창피해. 여기서 또 하나 이상인 게 있죠. 아시는 분 한문은요 미안하지만 오른쪽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탄 사니까 이제 어느 날 운동 갔다 봐갖고 정용배 부시장한테 화성 부시장한테 정 부시장 그 공원 좀 와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자 좀 한번 봐. 그랬더니 아니 형 뭐 정자 이상 없는데 멀쩡한데 야 현판 좀 봐봐. 그래 현판이 뭐 어때서? 얘가 그래서 가르쳤더니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도 자 이거 뭐냐 제대로 해가지고 낙관까지 찍어놔야 현판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에서 이렇게 하면 참 창피한 일이죠. 파주 있을 때 시골에 가면 정류장이 껌껌하죠. 그래서 전기를 끌어다가 들어가면 불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안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자가 납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용인 와서 했더니 용인은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얹어갖고 그냥 자체 해결을 하는 걸 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버스 기사가 저기 불 켜니까 사람 있구나 쓰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또 있는 사람도 불 켜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파주의 현수막기사는 이렇습니다. 자 태풍이 오거나 요건처럼면 보통 하나 딱 누르면 딱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누르면 다시 올라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이제 생각의 차이죠. 이게 요새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잘하는 거죠. 그늘막 수원이 안에 화성도 있고 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게 그 좋은 사례인데 이게 저 죽전에 거기거든요. 이게 제가 팔당본부장 할 때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의 지하에 난리 났었죠. 근데 공사비가 700억을 더 들여서 지하로 놓고 위에 축구장 하고 그랬더니 여기 맨날 데모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준공하는 날 걸게 걸었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이 올랐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 공원이 생겼거든요. 공원이. 요거는 이천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보잖아요. 5개 시군이 한꺼번에 했죠. 이거 하남시 전망대 만든 거고요. 이게 머리만 조금 쓰면요. 순천만 원 난 진짜 누가 한테 칭찬하는데 이런 거죠. 자, 순천이라는 게 인구 지금 한 27, 8만 될 텐데 정원 박람회를 합니다. 이거 참 생소한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세월이 지날수록 정원은 우거지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뒤에가 이게 다 산이에요. 순천에. 근데 이 밑에가 저거 습지예요, 습지. 그죠? 순천만. 근데 자꾸 밀고 내려와. 그러니까 이거다 딱 정원 박람회니까 밀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행정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막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개발 더 순천만을 보호하려니까 이게 세계적인 자원이니까 그걸 정원을 해가지고 딱 못 내려오게 중간에 딱 그렇게 방파제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런 정도 된 거. 이 용인이 리스트가 이렇게 된 거고요. 공무원을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공무원을 직접 개편을 하는데 제가 전국의 지방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 이재율 그때 행정국장이 저를 추천해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는 거에 대해서 해주려면 쉽게 해주자. 그 시험 과목 줄이고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그냥 저 일정 점수 넘으면 그냥 통과시켜서 성적대로 저걸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령을. 그래가지고 그때 맹영규 장관이 이제 갔었는데 제가 6명 소위원회 계속 했거든요. 그때 전국의 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감사패를 저한테 주죠. 고생했다고. 이제 12월 12일 날 모여서 장관님의 저녁을 사주는데 여기 6명 소위원입니다. 이때 지금 나중에 인사혁신처장 했던 인사국장, 교수님, 요게 지금 전국 노조위원장은 이현월 경찰 노조위원장, 교육노조위원장, 김 교수님, 요건 이제 인사국장. 매년 12월 12일 날 만나요. 6명만. 쭉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공직자로 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아들 하나 난 거죠, 아들 하나. 미안한 건데 진짜 제가 도에 왔는데 아들 2살 됐는데 과천 그때 그게 도 사업소였는데 갔더니 수령액이 13만 6천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서기 때니까. 근데 이게 상고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둘째를 나갖고는 못 키우겠는 거라. 그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죠. 여보, 이거 안 될 거. 그때 집사람도 막 그래. 근데 4개월이 넘으면 못 지운다면서요. 근데 하여튼 그때 상식을 해갖고 지웠어요. 그리고서 얼마나 울었게요. 이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그러면 생활고 때문에 그거를 지웠으니 붙잡고 울었죠. 그래서 아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래. 그래서 아들 요새 대전인데 올라오면 제가 계속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럽니다. 미안해서. 근데 걔가 왜 사주는지 좀 몰라요. 왜 사주는지. 그리고 이제 전 진짜 결혼 28년 만에 분양받아서 방세개짜리 했어요. 월세 뭐 쭉 살다가. 근데 저는 빚은 지고 안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주도는 왜 했냐면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술꾼은 요거 보시면 왼손으로 술을 받았죠, 왼손으로. 술은요, 오른손으로 드리고 오른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드리고 오른손으로 딸고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걸 고등학교 2학년 할머니 제사 끝나고 야, 남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안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만 남자가 17이면 술 먹어야 된다 가르쳤거든요. 나도 아들 대학교 들어갈 때 가르쳤는데 왼손은요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선배들은 술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고요. 시 한 술 먹고 노래 하나 부르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를 지나가는데 내 친구 김영희가 저기 지나가. 그러면 김선비 일로 와. 합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제 인사하고 통성매하고 한숨에 돌으면 여긴 나가야 돼요. 나는 알지만 김영희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너 나가 그럴 때 왼손을 찾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 필요 없어. 이제 그냥 가도 돼. 이거거든요. 거지도 알거든요. 그걸. 실지거든요. 자, 거지가 4단계 있는 거 아닙니까? 왕초거지, 내초거지, 초초거지, 신초거지. 왕초거지 비닐하우스에 앉아서 있고 내초거지가 청소하면서 돌보고 초초거지가 저쪽에서 어느 누가 쳐들어오나 지키는 놈에다가 신초거지가 넉마주의 뭐 줬잖아요. 고체 같은 거. 줘서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식당을 못 갑니다. 행색이 남루해서. 그런데 삼겹살 사다가 술 먹는데 왕초가 보니까 새로운 신초거지가 이게 괜찮아? 그러면 왼손을 딱 손주잖아요. 무릎 딱 꿇고 살려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거지도 하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내 파주 가서 시의원 두면 아주 개박살 내놨어요. 시의원쯤 된 놈들이 이러냐고 그냥 그랬더니 뭘 시의원한테 내가 볼 땐 니들 놈짜 소리 들어도 그 양반이다. 시의원도 왼손을 주는 사람 있더라고. 시의원도. 근데 미안하지만 국장도 왼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국장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관광공사 가서 한 게 부의사관 이상은 비즈니스 탈 수 있는데 2.35배예요. 2배가 좀 넘어요. 한 번도 안 탔어요. 아주 고급 성형사인데 차마 못하겠다 그래서 카니발로 바꾸고
개인 쓰고 막 이랬죠. 그래갖고 그 2016년도에 공기업 평가 전국에 200개가 넘잖아요. 거기서 내부 만족도 우리가 1등 했죠. 처음에 저 새끼가 진짜 3년 동안 안 탈까 하는데 진짜 안 탔거든요. 그리고 적자였던 건 내가 열심히 앵벌이 해가지고 흑전했거든요. 진짜로. 앵벌이라는 게 뭐예요? 시공 가서 우리한테 용역 주십시오. 연구 용역. 그런 거죠. 사업 우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다 보면 협업 나오는 이게 무한도전 10주년 행사를 제가 또 했죠. 연천에 10억짜리 사업을 제가 땁니다. 이런 안보 전시관을 10억 받아갖고 이렇게 바꿨죠. 얼마나 멋있어요. 미술관으로. 예. 비무장지대 미술관 대한민국에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 파주하고 같이 한 거고. 하여튼 좋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 요거 보세요, 요거. 2016년도 3월 3일 날 아이바오로바오가 오죠. 저도 이제 나갔는데 환영 행사에. 주중대사. 근데 이런 거죠. 이 판다, 이 두 사람이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게? 들어올 때? 비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비자 들고 들어왔어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앞머리 타고 왔죠. 아주 최일등. 일본하고도 협업을 했어요. 히다카시라고. 신문에도 이제 났죠. 이게 유명한 데입니다. 천황이 가는 데인데 고마신사라 해서 고려 신사인데 옛날에 고려와 망향을 멸합해 719명의 사절단을 끌고 왕자가 사절을 가는데 고려가 그때 망해버렸어요. 올 데가 없잖아요. 일본 친구들이 약은 게 그때 우리나라가 한참 앞서갔거든요. 비단 만들고 뭐 종이 만들고 그 동네를 하나 만들죠. 고마군. 지금도 있어요. 그 고마신사인데 출세이시네요. 그래서 천황도 가요. 여기 왔다간 그 일본의 총리가 10명이 넘어요. 여기 진짜 1년에 50만 명 이상 가는데 정치인들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협업하고 그러면서 도와줘가지고. 이 평화의 발 쭉 했는데 문화관광산업대상도 우리가 받았죠. 꽃길에서다 여기 이제 세종 우수도서인데 이게 그 문체를 보면요. 지랄같이도 뭐 저런 글이 있나 이런 거죠. 이번에 금년 초에 제가 우리 사형제가 넷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책을 냈죠. 이렇게 이게 보시면 자, 사형제인데 광주시 총무부장 했던 우리 형 제일 작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작고 세 번째로 작고 막내가 제일 큽니다. 옛날에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주면 우리 형이 동생들 먹으라고 숟가락 제일 먼저 놓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로 정표가 놓으면 막내가 그냥 바닥을 떨어지라고 긁어 먹습니다.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좋으냐면 양보할 줄 아는 거죠. 요새 애들이 머리 좋고 그런데 양보라는 걸 몰라요. 왜? 혼자니까 뭐 양보라는 걸 배울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거죠. 리더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건데 이거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고 하잖아요. 야, 이런 모습 보셨어요? 딸이 아르바이트 했어요. 여기. 에? 지금 근데 이런 대통령 딸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딸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대학도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선술집에서 그냥 먹고요.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8년 동안을 부통령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오바마도 대단하고. 이거 보세요. 시진핑이도 머리 해주잖아요. 근데 사진인데 내가 뺀 게 뭐 대통령이 가갖고 혼자 쓰고 다녀갖고 욕 바가지로 먹었죠. 자, 이게 이렇게 살아요. 캐머런 총리가 주말에 우리 같은 총리면은 관용차 타고 다니죠. 아니, 주말인데 무슨 전철 타는데 자리가 없어. 서서 신문 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광명시장에 지금 그만두신 양기대 시장에 주말농장 개장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여기 쭉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야, 주민들 더운데 무슨 소리야? 일로 들으시라 그래. 그래갖고 당신이 나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축사하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민선시장도 기본으로. 자, 내가 스웨덴 갔다가 선생님이 무릎 꿇고서 아이들한테 눈높이 맞춰갖고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거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해죠. 선생님이 여기 앉고 아이들이 아마 여기 앉았을 거예요, 밑으로. 이게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우산 쓰고 가는 오바마인데 우리 그때 그 당시 총리가 서울역에 자기 거 딱 세워놨다가 걸렸죠.
기방식 총리는 그래도 자기가 우산 안 쓰고 비 맞으면서 언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악권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자, 보세요. 오바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힐러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요 공군은 완스타예요. 이 사람이 상석에 앉아서 지휘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렇게 있는데 공군 완스타가 여기 앉아서 했다. 얘는 아마 내일 아침 가기 전에 잘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미국의 힘이다 그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 리더는 이런 거죠. 시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못 바꿔도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은 바꿀 수 있다. 한미약품 인성회장이 그때 6조짜리 해가지고 대박 났을 때 1,100억을 현금으로 내놨잖아요. 그 전 사원이 배당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갖고 혼자 다 누리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매년 2,000포기씩 김장 담궈서 독거노인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건데. 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부시장이 되니까 이런 생각. 야, 촌놈이 고등학교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출세했다. 그런데 너 출세했다고 너 그냥 널널하게 지나다 퇴직하면 너 진짜 아닌 거다. 후배들 잘 되게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뭐 후배들 취임해서 써주고 문 열어놓고 지내라 이런 걸 하잖아요.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나보다 더 후배들이 잘 되게 이끌어주는 거, 그게 진짜 리더죠.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해요. 자, 이 사람 백종원이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골목 돌아다니면서 그거 레시피 해주고 그러잖아요. 양파가 값이 내니까 양파 레시피를 3개 갖고 양파 먹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리더죠, 이게. 이거 뭐 이런 건데. 정정 회장이 건설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보고 났는데 장관들이 각하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덥고 비도 하나 없고 물도 부족하고. 정 회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최고입니다. 그냥 1년 내내 비 안 오죠. 밤에 하면요 좀 시원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공기 뭐 다른 나라의 반이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병철 회장은 지금 반도체 세계 1위지만 적자였는데 돈을 빌려서 IT 산업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진품명품 8월 11일 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2009년도에 빵원이라는 감정가 나오는 게 한상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글씨 이거. 근데 지난 8월 11일 날 또 나옵니다. 빵원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이규채 장군이 한 기록물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독립운동한 분의 작품을 아니죠. 일기 이런 거를 기록을 평가할 수 있느냐. 2번 나왔죠. 그러니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중요한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사보, 서기, 국장, 시장,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얼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당했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명분이 없으면요. 특히 남자들은 명분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줄였으면 길이 아니면 죽어도 가지 말아라. 길이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자기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꿈 넘어 꿈을 펼쳐야 된다. 60평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4종류가 있더라고요. 꽃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공무원들이요. 바짝바짝 하는 놈이 있어요. 시장 바뀌잖아요. 어느 틈에 그냥 시장 앞에 가서 와, 이런 놈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꽃은 오래 못 가잖아요. 떨어지면 썩고 냄새 풍기면 아무도 거둘 줄 못잖아. 갈대 같은 놈이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죠. 살랑살랑. 이거 오래 못 가죠. 제가 산에 자주 가는 이유는 이런 거죠. 산은 천둥 번개가 치고 눈보라 쳐도 그냥 산 지키면서 나무 풀 자라게 해주고 산짐승들 자라게 그게 품문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이게 더 훌륭한 사람이죠. 조금 아까 이병철이나 정주영 회장처럼 내가 어떤 그 사업 같은 거나 일 같은 걸 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씨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나눌 줄 아는. 이게 이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줄의 맨 끝에 항상 꽃이나 갈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산이나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중원본에서 한 75분 했는데, 뭐 시간, 아까운 시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있으면, 그래도, 오늘 저녁 그래도 날구지 할 정도는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그랬었는데, 오늘 아주 저도 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참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거 보면 뜨끔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그 진솔하게 이렇게 들어볼만 하죠? 이렇게 살아오시면 이렇게 감동적인 이것도 하나의 뭐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70여 분 동안 그래도 그 얼굴에 거짓말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아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해주신 우리 홍수표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더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